네, 미등방패TV 함용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과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김정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또 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데요. 제가 3일 전에 방송을 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다음 달 3월 달에 올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전에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큰 전략의 일환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월달, 다음 달에 오잖아요.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이. 이 3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몇 달 전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비건이 그때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요. 대북 인내심 잃어가는 미국, 비건 보따리가 마지막 선물 될 수도 있다. 이런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를 판단할 데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설정했다. 길게 잡아야 내년 3월경으로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다. 자, 그 밑에 계속 이어서 하지만 비건 대표의 선물 보따리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 그 밑에 한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기 전 북한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게 작년 12월 22일인가? 그때 비건이 한미 워킹그룹 있잖아요. 그 회의를 하려고 왔었는데 그래서 이게 24일날 기사가 난 건데요. 미 행정부 내에서 또 백악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 그때 왜냐면은 김영철이 미국 와서 뭐 이렇게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갑자기 취소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이기 때문에 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었던 그런 무렵이기도 한데 어쨌든 미국 내부적으로 행정부 그리고 백악관 내부적으로 내년 3월 바로 다음 달 내년 3월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그런 뉴스잖아요.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뉴스가 작년 말쯤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공교롭게도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다음 달에 온다는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 항공모함 이렇게 두 개 항공모함하고 그 전단들이 오는데 지난 15일날 2월 15일날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 해군의 배 한 척이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루리지 기함이에요. 전쟁 지휘함이거든요. 그게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이렇게 퍼뜩 생각이 났어요. 어제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북한, 미 군함 블루리지 입항 강력 반발, 오판하면 새로운 길. 네.
북한이 어제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안 남겨놓고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반발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미국 전쟁 지휘함이 부산에 왔냐, 지금 이 시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블루리지함이 뭐냐면요, 요 사진에 보시면은 요 배인데 이게 전쟁 지휘함이거든요. 미 태평양 사령부 소속 제7함대의 기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는 사람은 2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제7함대 사령관,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좀 더 커질 것 같으면은 그 위에 사람이 타죠. 바로 태평양 사령관. 지금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예전에 맡았던 그 직책, 태평양 사령관. 예, 둘 중에 한 명이 타는 배입니다. 이 배가. 이 전쟁 지휘함이 미국에 2척밖에 없어요. 이 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배는 그 해군뿐만이 아니라 육해 공군을 다 전쟁 지휘하는 그런 배입니다. 육해 공군을 다 통신으로 연결해가지고 총괄적인 전쟁 지휘를 하는 기함이에요. 전쟁 지휘함. 그리고 특별히 이 배는 언제 많이 투입이 되냐면은 그 다국적군이 모여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그때 이 배가 꼭 등장했거든요. 가령 걸프전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다국적군이 모여서 전쟁을 할 때, 그때 꼭 등장해서 다국적군들을 총괄적인 지휘 통제를 했던 이제 그 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달에 오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일본, 호주, 이 연합 함대들을, 이 연합군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이 배가 떴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의미심장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현재 이 동북아 쪽에서 가장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가 있어요. 해병대인데, 해병대 30일 그 원정단이라는 30일 해병 원정단이라는 부대가 있거든요. 그 해병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가장 먼저 투입되는 그 부대입니다. 근데 그 부대가 요 한 2달간 지난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 요 기사 내용 보시면요. Four locations, one command. 4개의 작전지역, 하나의 사령부. 31 First MEU Commands. 요 MEU라는 거는 Marine Expeditionary Unit. 그러니까 해병 원정단이란 뜻입니다. 30일 해병 원정단 사령부는 Controls. 지휘 통제하고 있다. Across Indo-Pacific Region.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전반적으로 걸쳐서 지휘 통제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제목이고요.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오키나와 재팬 aboard the dock landing ship USS Ashland LSD 48. 요 애슐랜드라는 배가 뭐냐면은 상륙함이거든요. 그 앞에 덕 랜딩쉽 상륙함, 덕 랜딩쉽이 LSD 그거를 이제 풀어서 말하면은 덕 랜딩쉽이란 뜻이거든요. 상륙함이란 뜻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 있고 aboard the amphibious transport dock USS Green Bay LPD 20. 요것도 상륙함인데 이제 요거는 트랜스포트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좀 이 수송 능력을 보강한 그런 상륙함인 것 같아요. 자, 요건 어디 있냐? In the Gulf of Thailand. 타이만에 있다. 그 타이만, 여기도 굉장히 전략 요충지죠. 뭐 태국, 베트남,
뭐 하여튼 그 여러 나라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안을 접해 있는 이제 그곳인데 거기에 요 그린베이 상륙함이 거기서 작전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And other undisclosed locations. 그리고 다른 알려지지 않은 작전 지역들이 있다. 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작전 지역.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어떤 네이버에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가 그거를 이제 알아냈는데, 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오키나와, 오키나와에 있는 사령부, 이제 그 작전 지휘하는 곳인데, 저 뒤에 모니터 보이시죠? 거기에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지도를 이렇게 확대해서 분석하셨더라고요. 그 네이버의 유명한 블로거가. 보니까 한 군데는 한국이고, 한국.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브루나이였다. 예, 저 지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눈에 많이 익은 지도예요. 예, 그 알려지지 않은 작전 지역 두 군데가 한 군데는 한국, 또 다른 한 군데는 브루나이. 그 네이버 블로거가 누구냐면요. 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 되게 유명한 블로거예요. 그 뭐더라? 아치만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블로그인데 군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블로그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거기를 참고해요. 요 이제 동부가 요 군사 동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하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네, 그 두 군데가 한국하고 브루나이라는 곳입니다. 한국. 왜 거기를 undisclosed 했냐면은 바로 내일 미북 회담이 있으니까 한국이라고 그 한반도라고 콕 집어서 거기가 4개의 작전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웠겠죠. 바로 내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해병대가 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미연합훈련은 아니겠죠. 워낙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떼를 쓰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도 한미연합훈련 웬간해서 피하려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연합훈련은 아니겠지만 그 32일 해병 원정단이 자기네들만 혼자서 뭔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채널A 뉴스 탑10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이 한국하고 똑같은 38도선 그 부분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곳에서 미 해병대가 지난 1월 달에 훈련을 이제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미군 북위 38도 설산서 DMZ 전쟁 대비 훈련. 기사 내용은 이 훈련소는 1951년 6.25 전쟁에 파견될 미군을 훈련하기 위해 세워졌다. 밑에 산악 훈련소장을 맡고 있는 케빈 허치슨 대령은 여기서 비무장 지대까지 선을 그을 경우 두 지점은 위도 38도선에 놓인다며 이곳의 날씨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날씨를 정확하게 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 한반도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 해병 30일 원정단이 지금 계속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요거는 미 해병 30일 원정단이 와스프 강습 상륙함에서 MV-22 오스프리 그 수직 이착륙기를 타고 상륙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난 1월 24일 날 찍혔던 사진이고요. 이 다음 사진은 바로 어제 뉴스에 나왔던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오키나와에서 역시 똑같은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에서 그 30일 원정단이 해병대 원정단이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이, 그리고 요 동북아 지역이 뭐 별로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냥 조용하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하고,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오지도 않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뒤에서는 굉장히 지금 군사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군이 조용히. 그렇게 크게 떠들지 않고.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미군이 어떤 군사작전을 한다면은 굉장히 쓸 전력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미 해병 31 원정단이 훈련을 했던 그 상륙함은 뭐냐면은 와스프 강습 상륙함이거든요. 지금 요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예, 저기서 저걸 기함으로 해서 이제 그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요 와스프함이 일본의 사세보 기지에 모항을 두고 있는 그 배인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2019년이 되면은 사세보 기지에 다른 강습 상륙함이 올 것이다. 아메리카함. 예,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요 배인데요. 와스프하고 똑같은 급의 배예요. 강습 상륙함이에요. 이게 사세보 기지로 오고, 아마도 와스프함은 미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제가 이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오더라도 와스프함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함이 동북아 지역으로 올 때는 F-35B 전폭기를 데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군 전력들이 있는데, 요즘에 조용한 미군 전력이 있잖아요. 미군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항공모함. 항공모함들이 요즘 조용하죠? 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조용해요. 어디 뭐 미국 항공모함들이 어디 뭐 이렇게 막 싸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딱 하나,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이 작년 12월까지는 아라비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묶어두는 그 작전을 했다가 최근에 요 남중국해로 왔거든요. 그 한 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그 지금 조용히 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남중국해로 왔어요. 다음 달에 영국하고 프랑스 항공모함이 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 항공모함들이 존 스테니스 호 빼놓고는 다 쉬고 있어요.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빈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로널드 레이건, 아브라함 링컨, 아이젠하워, 조지 부시, 제라드 포드. 요 제라드 포드는 요거는 최신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취역했어요. 지금 항공모함들이 남아돕니다. 이랬던 시기가 없어요. 제 기억에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미군 항공모함들이 이렇게 여유있게 남아돌았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최근 5년 동안.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지금
만약에 미군이 조만간 군사작전을 펼친다면은, 뭐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든,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든, 군사작전을 펼치면, 지금 몰려들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아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다. 그런 시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용한데 남중국해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트럼프가 남중국해보다는 북한을 해결하는데 더 먼저 중점을 둘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트럼프가요, 오늘 아침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제 베트남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렇게 트윗을 날리고 떠났습니다. China trade deal and more in advanced stages.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가로 안에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지금 그 진전 중에 있다.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very strong. 두 나라 간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I have therefore agreed to delay US tariff hikes. 그래서 나는 관세를 인상하는 걸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Let's see what happens.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저 가로 안에 단어입니다. And more. 자, 지금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그것도 역시 지금 진전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또 다른 무엇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문제죠. 중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무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도 지금 진전되고 있다. 중국이 두 손 들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말을 잘 따라줄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국이 만약에 트럼프 말을 잘 따라준다면은 김정은이 요번에 어떤 큰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걸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쩌면은 중국보다는 북한을 손보는데 먼저 군사력이 투입될 수도 있다. 제가 지난번 3일 전 방송에서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남중국해에 먼저 중점을 두느냐, 북한 문제에 먼저 중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북한을 먼저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쩌면은 북한 문제를 먼저 손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다음 트윗을 날려요. Meeting for breakfast with our nation's governors. 우리 주지사들하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then off to Vietnam. 그리고 바로 베트남으로 떠났다. For a very important summit with 김정은. 김정은과의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with complete denuclearization.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North Korea will rapidly become an economic powerhouse. 북한은 매우 빠르게 경제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다. Without it, 그것이 아니라면은 just more of the same.
예전과 같을 것이다. Chairman Kim will make a wise decision. 김 위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complete denuclearization. 트럼프가 이 단어를 몇 달 만에 처음 썼어요. complete denuclearization. 그동안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해 왔습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나는 시간 많다. 얼마든지 나는 시간 끌면서 김정은이하고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 나는 시간 많다. 그렇게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별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만나는 거는 어떤 그냥 쇼를 위해서 정말 북한을 비핵화시킬 생각은 없는데 그냥 적당히 서로 적당히 내어줄 거 내어주고 받을 거 받아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쇼를 위해서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트럼프 역시 자기 입으로 말할 때는 나는 시간 많다.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 끌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달간을 얘기해 오다가 지금 김정은 만나기 하루 전날에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 단어를 던진 겁니다. 이거 다분히 의도적이고요. 이거 정은이 보고 마음에 각오 단단히 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설렁설렁 안 넘어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왜 트럼프가 이거를 하루 전에 이 단어를 던졌냐? complete denuclearization. 자, 탑다운 방식의 협상. 이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김영철 미국으로 와라. 야, 최선희하고 비건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빨리 만나서 서로 실무협상 이끌어 가라. 이렇게 계속 쪼아왔는데 김정은이가 몇 번씩이나 그 회담을 불참하면서 그 회담을 취소시키면서 김정은이 계속 트럼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회담을 하자. 의사결정을 하자. 실무협상 그거 필요 없이 우리 보스들끼리 만나서 결정하자. 이거를 김정은이가 요구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만나기 전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탑다운 방식 좋아. 너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근데 이번에 complete denuclearization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은 아마도 너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폭풍전의 고요함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 남중국해 혹은 한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미래를 맞으시면 되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족들하고 더 서로 사랑하면서 친하게 이렇게 연합하면서 또 멀어진 친지들 이런 분들하고 서로 찾아가서 연합하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앞날을 맞으시면은 잠깐의 환란은 오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환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다. 제가 뭐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자신의, 물론 저 나름대로의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종들이 계세요. 진짜 주님의 종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빈하게,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는 주님의 종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도 막 4-5시간씩 기도하고 밥 먹듯이 금식하시고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어떤 주님으로부터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은, 잠깐 환난 오겠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만 견디고 넘어가면은 한반도의 미래는 밝다. 북한이 곧 해방된다. 그리고 남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십니다. 저도 그 주님의 종들의 그 느낌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환란은 오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밝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